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데이터 김립이라고 합니다. 금일 온라인 세미나 포토샵과 퓨즈 CC를 이용한 캐릭터 디자인,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금일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포토샵은 이미 다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많이 아실 것 같고요. 퓨즈 CC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퓨즈와 포토샵을 활용한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제품 구성이 보시는 화면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퓨즈 CC라는 앱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알고 계셨던 플래시라는 제품이 얼마 전에 이제 애니메이트 CC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마 설치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비디오 쪽에는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신규 앱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이 퓨즈 CC라는 앱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즈 CC는 포토샵과 연동을 할 수 있는 캐릭터 디자인 앱인데요. 그냥 2D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3D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3D 캐릭터를 디자인하려면 보통 3D 맥스라든가 아니면 마야 이런 별도의 3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이제 제작이 가능했었는데요. 어도비에서 익시모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퓨즈라는 CC 앱을 새롭게 그 기존 제품군 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퓨즈 CC는 간단하게 이 3D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를 생성하기 위한 기본, 바디, 인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다양한 프리셋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인체 형태라든가 이런 키라든가, 그다음에 뭐 뚱뚱한 정도, 그다음에 팔과 다리 이런 부분들을 다 상세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슬라이드 바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바를 바탕으로 캐릭터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안경 같은 물체를 이렇게 캐릭터에 씌울 수도 있고요. 옷감이나 이런 재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색상을 변경을 해서 재질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슬라이드 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그냥 퓨즈에서만 캐릭터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퓨즈 CC에서 캐릭터를 완성을 하게 되면 그 생성된 그 오브젝트 데이터를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담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담겨진 그 캐릭터 데이터를 이제 포토샵으로 가져오셔서 추가적인 뭐 리터칭 작업이라든가 라이팅, 구도 조정 또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장면을 딱 지정하셔서 그 장면을 기준으로 뭐 추가적인 배경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과정은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을 하셔서 라이브러리에 담으시고 이 캐릭터가 이제 포토샵에 넘어가서 완성된 이미지로 제작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고요. 이미 다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티브 싱크라고 해서 다양한 앱들과 뭐 서비스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라이브러리 부분과 이제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라이브러리에는 뭐 모바일 앱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앱, SH라든가 그다음에 퓨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3D 캐릭터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각각의 어도비 앱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설문조사는 이따가 마치고 잠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데모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즈 CC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식 제품이라고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꾸준히 제품이 버전업이 되고 있고요. 조만간 더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이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처음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UI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는 이제 각각의 메뉴들이 있고요. 그냥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 화면을 어떻게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그런 화면 돌려볼 수 있는 그런 UI라든가 화면을 어떻게 표시하는 그 렌더링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이 제공이 되고 있고 좌측에 보시면 화면 그 로테이션 하는 것과 센터에 맞추는 것들 그다음에 뭐 특정 부분을 임의로 이렇게 쭉쭉 늘리실 수 있는 3D 오브젝트를 늘리실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좌측 도구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어셈블리라고 해서 이제 이 기본적인 그 캐릭터를 생성하실 때 그 사용되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그 다음에 클로싱, 그 다음에 텍스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메뉴는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모델을 해서요. 현재 이제 비어있는 상태죠. 그럼 캐릭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보시면 잠시만요. 이 창을 제가 그 웹이나 창을 좀 옆으로 밀어놓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다양한 인물들, 얼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먼저 남자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캐릭터를 한번 먼저 선택을 하고요. 여기 네 클릭했더니 이런 캐릭터 얼굴이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그 RPG 게임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조금 들기도 하죠. 캐릭터 생성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과 되게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캐릭터 여기까지 만들어졌고 그 다음은 이제 몸통을 투로서에서 몸통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를 만들 거니까요. 좀 근육이 있는 그런 멋있는 남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클릭을 했고요. 클릭을 하시면 또 어이구 너무 거인이 돼버렸네요. 잠시만요. 일반적인 형태의 남자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몸통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은 다리. 다리 형태도 그냥 일반적인 다리 형태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리가 완성됐고 그 다음에 팔까지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사람 형태를 띤 그 기본적인 캐릭터가 일단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돌려보는 건 기본적으로 이 바탕화면을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이렇게 돌려보실 수가 있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는 휠을 돌리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위에 보시면 어셈블 말고 옆에 커스터마이즈 탭으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 그 우측에 이 다양한 이제 그 슬라이드 바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팔의 길이라든가 두께 그리고 뭐 다리, 얼굴, 그다음에 이빨, 뭐 몸통 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슬라이드 바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팔의 길이를 먼저 좀 이렇게 줄여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줄이시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줄어들었다 늘었다. 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근육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의 크기, 네, 손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 네, 이 정도로 하고,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어깨 부분, 어깨도 이렇게 약간 근육이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어깨가 넓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굴 부분도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뭐 화가 난 표정, 그리고 뭐 웃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표정들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고요. 행복한, 약간 웃게 해볼까요? 네, 걱정을 하는. 이 모든 슬라이더가 딱 원하는 그 값마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표정 같은 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과장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입도 이렇게 벌리게 말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못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하고, 머리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네. 머리도 이렇게 다 변형이 가능하고, 좀 색다른 캐릭터를 금방 빨리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밑에 있는 랜더마이즈를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임의 값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너무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랜더마이즈 값을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누르실 때마다 특이하게 생김새 캐릭터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음, 다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거 다리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캐릭터를 굉장히 상세하게 조정하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클로싱으로 넘어가면 이제 의상을 입히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양한 색깔이라든가 캐릭터 의상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제가 캐릭터를 만든 거에다가 잠시만요. 모양이 너무 못생겼어요. 좀 기본에서 기본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으니까 기본 캐릭터로 바꿔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로싱을 가시면 이제 상의 옷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셔츠를 입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 셔츠가 있죠. 셔츠를 눌러주시면 그냥 바로 옷이 그 캐릭터 체형에 맞도록 이렇게 바로 입혀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특별히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는 이 생성된 이 체형에 맞게끔 다 리사이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간편하게 캐릭터 디자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바지를 안 입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바지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는 여기 있는 그냥 일반적인 청바지를 한번 입혀볼게요. 네, 청바지를 입혔습니다. 청바지를 입혔고요. 그 다음에 신발도 이제 신겨봐야겠죠. 캐릭터니까. 슈즈에서 그냥 일반적인 뭐 옥스포드, 러닝 슈즈. 네, 러닝 슈즈 한번 신겨볼까요? 네, 신발을 신겼고요. 요게 더 나을까요? 캔버스가 있나요? 캔버스를 한번 해보죠. 네, 캔버스를 신겼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를 보시면 지금 머리가 없죠. 헤어 부분도 이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헤어를 음, 어떤 헤어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긴 머리 케어를 이렇게 입혀보면 좀 캐릭터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남자 헤어 스타일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델링이 잘 되어 있어요. 아이고, 마우스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드래그 하시면 그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모자도 하나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는 일반적인 캡 모자, 야구 모자. 네, 이렇게 보면 모자가 씌워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안경도 있는데 안경은 일단은 빼고요. 수염도 좀 넣어볼까요? 수염. 턱수염인데 네, 턱수염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턱수염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갑. 장갑도 하나만 그냥 이런 거 하나 씌워볼까요? 글러브. 네, 여기까지.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는 필요 없겠죠? 지금은 일반적인 캐릭터 디자인이니까. 네, 뭐 코스염도 있는데요. 코스염은 일단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상을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그 의상 형태를 기준으로 먼저 보시면 되고요. 적용이 돼서 이제 캐릭터가 기본적인 형태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형태로만 이렇게 제공이 되면 뭐 좀 재미가 없죠. 사실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옆에 있는 텍스처 부분을 넘어가셔서 세부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의 색상을 좀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다양한 그 옵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파라메 그 텍스처 레졸루션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고해상도 작업을 하실 때 지금은 보시면 약간 좀 픽셀이 뭉개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거를 좀 더 고해상도로 좀 바꿔볼게요, 제가. 그러면 이전보다 좀 더 디테일한 텍스처가 반영된 이런 캐릭터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훨씬 낫죠, 아까보다. 그리고 그 의상에 대한 세부적인 값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멀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3D 모델링 하실 때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맵인데요. 뭐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맵으로 따로 뽑아내셔서 추가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스케일이라든가 뭐 옷 크기 이런 것들 다 이제 조정이 가능하게끔 별도의 뭐 수치값을 입력을 하셔서 다 임의로 이렇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에 대한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제너럴 파라미터고요. 메인 패브릭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컬러를 지금 파란색이니까 뭔가 좀 별로 너무 파란색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갈색이 있는 노란색 계열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하죠? 약간 어두운 색? 채도가 좀 적당하게 들어간 빠져있는 음, 이게 너무 새빨가면 샛노라면 좀 모양이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먼저 오케이를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조정을 하게 되면 이 모델링, 이 변경에 대한 로딩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색깔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신 유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각각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색상도 여기 이 색상을 예를 들면 카피를 이렇게 하셔서 각각의 색상에 붙여넣기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붙여넣으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색상이 반영이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도 해보겠습니다. 카라도 이제 색상이 바뀌었고요. 트림은 여기 가운데 있는 아마 이 부분 색상 같은데 요건 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제가 뭐 빨간색? 네. 빨간색이 좀 잘 안 어울리니까 초록색? 네, 초록색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패션에 대한 감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캐릭터가 이쁜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네, 포켓도 초록색으로 한번 카피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네, 포켓도 초록색으로 됐고요. 또, 네, 네, 의상을 이렇게 바꿨고요.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모자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모자 색깔이 좀 별로니까 어, 갈색. 메인 패브릭 색깔을 이거 파란색으로 좀 진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네, 이 정도. 네, 파란색으로 줬고요. 청바지도 약간 더 진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섀도우를 네, 네, 이렇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캐릭터 상태가 이 정도 있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 재질도 있어요. 이렇게 색상만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를 보시면은 흰서티 그리고 뭐 페인티드, 메털, 그다음에 솔리드 컬러, 패브릭, 레더 이렇게 있는데요. 음, 우선은 모자 재질을 좀 바꿔볼까요? 모자 장갑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장갑을 클릭하시고 메인 패브릭 컬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좌측에서 뭐 메탈 뭐 이런 걸 해볼까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메탈 질감이 나는 재질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여기 네, 이 부분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변경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캐릭터의 뭐 질감이라든가 색상 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패브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발 좀 바꿔보겠습니다. 신발 클릭하시고 메인 지금 패턴이 되어 있죠. 이렇게 패턴 색상도 이렇게 다 값이 다 적용이 돼서 파란색, 뭐 빨간색 다 바꾸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색상도 좀 더 변경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질감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음, 끈 색깔도 이렇게 제가 바꿔봤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아직까지는 외부에 있는 이런 뭐 텍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기능은 아직 사실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각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색상이라든가 뭐 크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셔서 임의로 반영을 하실 수 있고 정말 특별한 캐릭터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뭐 모델링 데이터 OBJ 포맷으로 되어 있는 그 모델링 데이터를 이렇게 임포트 하셔서 가져오실 수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임포트에 뭐 옷이라든가 캐릭터 이런 부분들을 임포트해서 가져오실 수 있거든요. 이 OBJ 형식으로. 하지만 요것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뭐 약간의 캐릭터 형태라든가 관절의 뭐 그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해진 대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약간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하실 때는 충분히 지금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가상의 공간에 캐릭터가 특정 포즈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정도로 이제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완성이 된 캐릭터를 보신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세이브해서 캐릭터 네임, 퓨즈 모델, 네, 퓨즈 모델 1번, 네,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요.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게 용량이 좀 있어서요. 네. 보시면 15메가를 이제 모델 데이터를 크리에이티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 기다려 보시면 이제 그 서버 크리에이티 클라우드 파일로 이제 데이터가 올라가는 과정이고, 요거는 일단 여기서 멈추고 제가 일단 보여드릴 거는 이 라이브러리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쪽 캐릭터 모델 1이라고 하고, 잠시 기다려 보시면 이제 저의 그 크리에이티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그 네임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애프터이펙트라는 항목에다가 선택을 하고 요거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요 캐릭터 생성된 캐릭터 데이터가 이제 라이브러리로 이제 업로드가 되고, 요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는 포토샵을 실행해서 캐릭터를 가져오고 추가적인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네, 요거를 업로드하는 동안 저는 포토샵을 먼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자체로도 어느 정도 이제 3D 작업이 가능한데요. 먼저 새로 만들기에서 1280에 720 약간 와이드 화면으로 제가 이렇게 먼저 도큐멘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퓨즈라고 하고 오케이. 네, 이렇게 도큐멘트를 만들었고요. 저는 지금 이제 3D로 되어 있는데 기본 그 화면은 원래 이렇게 기본적인 편집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측에 보시면 이 워크스페이스 구성을 3D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3D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 3D 작업에 최적화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저의 그 지금 라이브러리 화면을 보고 계신데, 여기 애프터 이펙트 쪽으로 가면 아직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게 또 약간 딜레이가 좀 있어요. 바로 이 라이브러리에 뜨는 건 아니고, 이 내부적으로 요 모델링 자체를 이제 생성하는 시간?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보시면 조금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동기화가 되는데. 그래서 동기화 버튼 눌러주시고, 네, 캐릭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라이브러리로 넘기실 수 있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UI 부분에 이렇게 그 와이어 상태로도 이렇게 캐릭터를 보실 수 있고, 원래 상태, 그다음에 이렇게 와이어와 이제 캐릭터 쉐이딩 상태를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여기 단축키를 보시면 넥스트 라이트 모드랑 대괄호 단축키인데요. 이 대괄호를 눌러보시면 라이트 모드 또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캐릭터 앞에 가까이 가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그 지오메트리를 이제 직접 바로 수정하실 수 있는 이 툴이 있어요. 사이즈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신 다음에 캐릭터 여기 적용하시고, 네,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이 페이스를 이렇게 당기실 수가 있는데 지금 살짝 느려서 지금 반영이 바로바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보통 이제 제가 아직 넘긴 캐릭터가 넘어오진 않았는데, 이전에 넘겼던 캐릭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에 3D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포토샵인데. 그래서 여기 맨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시게 되면 캐릭터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와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방금 보냈던 캐릭터가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떴죠.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집어넣고 제가 방금 생성한 캐릭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기화가 되고 있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캐릭터를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 라이브러리는 뭐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담아 놓으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자주 쓰는 아이콘들 있죠. 포토샵 아이콘, 뭐 일러스트 아이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꺼내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꼭 자신이 원하는 그런 그 구성을 이렇게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가져온 그 레이어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표시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그 디자인 에셋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물론 이거를 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링크를 아예 그냥 닫아버리실 수도 있고, 뭐 컨텐츠를 변경을 하시거나 다시 연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독립된 객체로 바꿔버리시거나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캐릭터가 네 아직도 동기화를 하고 있는데 한 46% 됐네요. 47%. 또 한 가지는 그 보시면 어도비 스톡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하시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카이 아이고 KY 이렇게 어도비 스톡이라고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톡에 있는 그 상업용 이미지 소스를 물론 이거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셔야만 쓰실 수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워터마크가 있는 이미지들은 얼마든지 그냥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이제 워터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긴 하지만 그 나중에 뭐 라이선스를 추가하시거나 구매를 하셨을 때 여기다가 라이선스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를 하시게 되면 워터마크는 사라지고 이미지는 원본의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캐릭터 지금 동기화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네,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최초의 상태로 네, 돌아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볼 거는 캐릭터를 여기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구도를 바꾸실 수 있고요. 구도와 뭐 라이팅 위치 또는 뭐 배경에 이미지를 넣는다던가 그리고 캐릭터에 뭐 다양한 포즈를 넣으실 수 있어요. 포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 다양한 그 형태의 애니메이션 또는 포즈 그리고 얼굴의 그 표정들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저 디자이너 분들은 간단하게 클릭만 하셔서 그 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동기화했던 캐릭터가 지금 거의 다 넘어온 상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올게 제가 화면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 이렇게 들어온 걸 보실 수 있고 화면으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캐릭터를 갖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1280이 720이에요. 하프 HD 사이즈인데 확대를 하시면 캐릭터가 좀 이렇게 렌더링도 되지 않은 상태인 뿐더러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하니까 조금 이미지 크기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캔버스 크기를 가셔서 일반 FHD 사이즈로 좀 늘려볼게요. 1920, 1080. 네. 이렇게 크게 하면 캐릭터가 이렇게 펴지게 되고요. 화면을 이 3D 워크스페이스에서는 화면 구성이 이제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이어 창에는 캐릭터 모델링 갖고 왔던 데이터, 그리고 텍스처 부분, 그 다음에 배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에 그 3D 탭을 눌러보시면 좀 생소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엔바이러먼트라든가 씬, 그 다음에 뭐 커런트 뷰, 화면, 그 다음에 그 스켈레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캐릭터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는데 먼저 화면을 좀 구도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이 2D 화면이긴 하지만 캐릭터는 3D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옆에 무브 툴 쪽을 이렇게 화살표 눌러보시면 이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화면, 이 UI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회전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 정도 화면으로 반영을 하고 좀 여기 보시면 카메라를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좀 더 가까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거는 회전이니까. 그래서 캐릭터를 이렇게 요 십자 모양은 구도를 이렇게 당기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캐릭터는 가만히 있는 거고 저는 카메라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배경 이미지에서 오픈 이 이미지를 제가 배경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를 컨트롤 C에서 네, 여기다가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제가 붙여넣으면 레이어에 가보시면 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백에다 놔야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경 이미지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좀 위치가 좀 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죠?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3D로 가서 이렇게 회전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뷰가 뭔가 화면이랑 좀 매칭이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했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켈레톤, 그 3D 부분에 이 스켈레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캐릭터에 이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 다양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123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걸. 그래서 점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점프를 하면은 다양한 점프하는 캐릭터의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지금 움직이지 않지만 밑에 보시면 이 타임라인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는 부분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너무 높이 뛰니까 좀 낮게 뛰는 걸 한번 해볼까요? 네,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울리는 동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런 동작들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 동작을 조금 더 당겨와서 한번 이 화면에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를 이렇게 X, Y, Z 축을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네, 요 상태가 뭔가 좀 그래도 이미지와 좀 어울리는 것 같고요. 레이어에서 보시면 이 캐릭터에 대한 톤 있죠? 톤을 변경을 하실 수 있고,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스켈레톤에 보시면 표정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정도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표정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잠깐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적용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표정으로 얼굴이 또 미소를 짓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먼저 완성을 해야 되니까요. 캐릭터를 선택을 하시고 밝기, 라이트를 먼저 조절을 해볼게요. 이 라이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강도를 조정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밝기 값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반영이 되고 색상도 약간 뭐 붉은 기운이 도는 이런 색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도 약간 생기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에 약간 좀 이펙트를 좀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모델 데이터를 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캐릭터를 복제를 해서요. 네, 복제가 되면 네, 캐릭터 지금 레이어가 3D 레이어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 요 밑에 있는 잠시만요. 요 밑에 있는 캐릭터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리사이즈블 레스터라이즈 해가지고 3D로 이렇게 이미지를 그냥 일반 평면 이미지 같이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레이어 같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요거를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고정이 된 그 이미지 형태로 보이시죠? 요거를 약간 이렇게 빼가지고 약간 블러가 들어가는 듯한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효과는 필터에 가시면 여기 블러 갤러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패스 블러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패스 블러를 제가 이전에 포토샵 하면서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긴 한데 패스 블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보이시는 이 패스 방향대로 이 블러를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 패스가 그냥 기본적으로 디렉셔널 블러는 한 방향만 줄 수 있지만 이렇게 곡선화된 블러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그래서 이렇게 곡선화된 블러를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한번 블러를 줘볼게요. 우측에 보시면 강도. 네. 어느 정도 값으로 이렇게 줄 건지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하고 블러가 적용된 부분에도 이렇게 그레인 값을 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크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 정도로 하고 상단에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약간 블러가 먹은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에 오파시티 값을 이렇게 조정해서 적당히 원하는 정도로 합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합성을 해주실 수 있고 이 캐릭터에 대한 뭐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컨트롤 U 해서 아니면은 이 조절 레이어 등을 통해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 그런 다음에는 톤을 한번 좀 조정을 해볼게요. 이 배경 이미지가 너무 톤이 세니까 커브를 켜서
하이라이트 톤을 좀 낮추고요. 섀도우를 좀 올리고, 네, 컨트롤 U 해서 섀도우 값을 뭐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조절 레이어를 만드셔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이펙트를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오픈해서, 여기 보시면, 뭐, 보케 이미지를 갖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일반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케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에 가셔서 블러 갤러리 다시 가시면은 이 필드 블러가 있습니다. 필드 블러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아, 필드 블러 말고 아이리스 블러. 아이리스 블러. 필드 블러군요. 필드 블러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보케 효과를 좀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강하게 주시면 이미지가 많이 상하니까요. 예, 컬러 같은 부분들도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컬러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값들을 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그 이미지의 그 뭐랄까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방울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빛이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오케이를 해주시면 이렇게 필드 블러 이렇게 느낌이 나는 그런 이펙트를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표시를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밑 배경 이미지로 넣어주시면 이거밖에 안 보이죠 지금은. 그래서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시고 아니면 스크린이 나을까요? 닫지? 오버레이. 네, 오버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마스크를 씌우셔서 이미지를 좀 사이즈를 조정을 하신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고 여기 지금 너무 외곽선이 보이니까 마스크를 하나 생성하셔서 브러쉬로 이렇게 브러쉬로 간단하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좀 큼직큼직한 브러쉬로 지우셔야 뭔가 좀 티가 안 나게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이펙트를 좀 추가를 해봤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미지도 좀 더 이 이미지를 좀 밝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밝게 더 올려주고 엔바이러먼트에서 보시면 이 IBL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라이트인데 이걸 좀 올려주시면 전체적으로 밝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캐릭터를 이제 반영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 타임에 맞춰 놓긴 했는데 지금 저거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블러를 줘서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재생. 뒤로 뛰는 내용이었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아까 위치를 다시 맞춰볼까요? 네, 한 요쯤, 네,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캐릭터를 완성한 다음에 음, 다른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렌더링을 하실 수도 있어요. 3D에서 렌더 레이어를 해주시면 렌더링이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론 요거보다 화질이 훨씬 괜찮습니다. 요즘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하지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물은 굉장히 부드럽게 완성이 되고요. 다른 이름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 JPG로 퓨즈 JPG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가 네, 완성이 됐죠.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됐고, 요거를 네, 크리에이트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다른 분에게 공유를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사이트를 들어가시고 여기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파일에 가보시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여기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파일 이 폴더에 가시면 이 파일들이 다 그냥 바로 동기화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다가 작업 폴더 만들기 vs 퓨즈 cc 폴더를 만들고 퓨즈 cc란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클릭하고 이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돼요. 뭐 크롬 브라우저나 아니면 익스플로러 11 버전에서 이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업로드된 이미지는 이렇게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유, 링크 보내기가 있고 비엔스 커뮤니티에 바로 링크를 하실 수가 있고 뭐 다양한 작업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링크 보내기를 눌러서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이 이미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링크를 만드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 짧은 URL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URL만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알려주시면 그분은 웹상에서 이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로그인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웹상에서 바로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한테 뭐 작업된 이미지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퓨즈 cc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주석이 추가되면 이렇게 주석이 추가됐다고 메시지도 날아오고요. 그래서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퓨즈, 포토샵과 퓨즈를 이용한 캐릭터 디자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기타 질문사항은 뭐 이메일 주소라든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요거는 지금 저희 설문조사 하고 있는 거니까 잠시만요. 채팅창이 채팅창이 어디 갔죠? 네. 채팅창에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으니까 여기 다 설문 참석해서 하나씩 작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